사람을 믿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친절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정말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심스럽게 감춰져 있던 민낯이 아주 작은 틈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끝에 묻어나는 무심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락 한 번 없던 모습, 조그마한 권력을 가졌을 때 드러나는 달라진 태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 남의 성공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이러한 장면들이 쌓여갈 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지나간 기억들이 조각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처음부터 신호는 존재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했던 이상한 느낌. 하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찮을 거라며, 단순한 착각일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상처는 대부분 이러한 순간들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잘못을 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무심코 지나쳤던 단서들과 허용했던 작은 무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50대,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하며 겉모습이 아닌 그 이면의 숨은 이유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직접 가르쳐준 지혜였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보여도 본성은 작고 사소한 틈에서 드러납니다. 그 틈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그리고 무심한 태도 속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묘한 틈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상처받는 일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곧 자신을 보호하는 눈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꿰뚫어보는 감각은 인생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무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감각을 함께 길러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살아오며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후회의 순간들, 그땐 왜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 그리고 지금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단서들. 지금부터는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작은 순간들에 대해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지켜줄 소중한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는 겉모습 그 자체보다 그 겉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외형은 단순히 꾸민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반영하는 성향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그 자체로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모가 왜 유지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 말투, 걸음걸이, 표정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삶과 성향, 그리고 내면의 태도를 은근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주름 하나, 흰머리 하나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자기 관리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철저한 관리가 마음속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에 겉모습이라도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편안한 차림을 하고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겉보기에 여유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만 머물며 타인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에서 무심함으로 나타나고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겉모습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평가가 아니라 그 겉모습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스타일에는
그 사람의 인생사가 녹아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 자라온 방식, 마주한 상처, 견뎌온 시간들이 겉모습에 고스란히 스며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침묵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온 흔적일 수 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연예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몸에 새긴 문신 하나하나는 다 제 인생의 상처를 기록한 책장이에요. 문신이라는 외형이 단순한 멋이 아닌 생의 흔적이 된 예시입니다. 이처럼 겉모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꾸며낸 것으로만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한 남성은 늘 고급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직급이 높았고 말투도 매끄러웠으며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난 것은 그의 겉모습과 말투 뒤에 감춰져 있던 권위주의와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상황에 무관심했고 약속은 자주 어겼습니다. 결국 그는 이미지 관리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에 담긴 이유를 살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마음의 습관, 무의식의 패턴, 삶의 태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우리는 외형보다 느낌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유 없이 편안한 사람, 왠지 불편한 사람에 대한 직감은 사실 경험이 축적되며 생긴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말투, 눈빛, 호흡, 자세 등을 오랜 시간에 걸쳐 미세하게 감지해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감각을 무시하게 됩니다. 괜찮겠지, 지나친 생각일지도 몰라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다 결국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본 것일까? 아니면 그 겉모습이 왜 생겼는지를 본 것일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판단할 때 신중해집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은 단순한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을 넘어 본질을 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시작한다면 사람을 보는 눈은 서서히 길러집니다. 그 눈은 거창한 통찰이 아닌 사소한 이상함을 지나치지 않는 감수성에서 출발합니다. 화려한 말솜씨보다는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을 알아보는 눈, 멋진 옷차림보다는 자세와 태도가 단단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런 눈을 가지게 될 때 인생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질렀던 실수 중 하나는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속을 보기 위해 겉을 의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타인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사람의 진심은 화려한 언변에 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코 스며든 말버릇과 말투, 그리고 뉘앙스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지식과 수준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뚜렷하게 본성을 보여주는 것은 말의 끝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말버릇을 자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말의 결이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식하거나 표현이 세련되지 않아도 말에 담긴 태도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가장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공감하는 듯 보입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말하면서도 말끝에는 미묘한 웃음기가 스며 있고
어깨를 툭 치며 다 그런 거야. 라며 대화를 가볍게 넘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이상하게도 홀로 남겨진 듯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은 위로였지만 마음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습니다. 장황한 위로나 감탄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의 깊이는 언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시작되며 말의 무게는 지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무심하게 반복되는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자랑이 많고 항상 자기 이야기로 대화를 이끄는 사람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 사람의 대화 중심에는 항상 우리가 아닌 나만 존재합니다. 남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유머라는 이름으로 무례한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난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로 자신의 무례함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투 속에는 배려 없는 이기심과 감정에 대한 둔감함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버릇은 진심 어린 습관이지만 또 어떤 사람의 말버릇은 타인을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투를 원래 저런 사람이야. 성격이 좀 직설적인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 깨닫게 됩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끝이 날카로운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내가 자꾸 움츠러들더라고요. 그 말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날선 말 한마디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위축시키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주는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대부분은 무심한 말끝, 반복되는 말버릇, 그리고 비겁한 농담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어떤 말이 나를 지치게 하고 어떤 말이 나를 위로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사람보다 말의 리듬이 부드럽고 말끝이 따뜻한 사람이 인생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의 끝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지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며 말의 끝은 무의식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어쩔 수 없지. 원래 그런 거야. 그 나이에 뭘 그러게 누가 그랬어. 이런 말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작지만 깊은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볍지만 조용히 마음을 찌릅니다. 중년의 언어는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는 말의 끝에 담기고 인품은 말의 결에 드러납니다. 사람을 볼 때 이제는 화려한 언변보다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버릇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 말의 방향이 바로 그 사람의 인간됨을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말끝에 드러나는 진심은 삶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말의 결을 읽을 수 있다면 불필요한 상처도 헛된 기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여운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 속에서 우리는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얼굴을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큰 시련이나 시험이 아니라 작은 권력 앞에서 드러납니다. 직급, 돈, 지위와 같은 일상 속의 사소한 힘의 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과 인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이라는 말을 정치인이나 고위직 인사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권력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직장에서의 직급, 회식 자리에서의 주도권, 가족 내 발언권, 심지어는 누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가에 따라 형성되는 미묘한 우위까지도 모두 작은 권력의 형태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작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전까지는 친절하고 겸손하던 사람이 직책 하나를 얻은 후 말투가 달라지고 존댓말 대신 반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호칭도 이 사람에서 야, 너로 바뀌며 미묘한 위계가 언어 속에 스며듭니다. 자리에 앉는 순서, 대화의 흐름,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먼저 드는 태도 등 일상의 아주 사소한 행동들도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이러한 변화를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어느새 다른 부서의 상사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 말투와 거리감이 달라지며 생기는 이질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권력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며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그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려 하고 누군가는 그 힘으로 남을 돕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어떤 사람은 함께 웃고 나누지만 어떤 사람은 거들먹거리며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사람은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경계를 넘고 은근히 사람을 배제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시선과 행동을 통해 권력을 드러내려는 기운이 감지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직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작은 권력은 존재합니다. 누가 더 많이 참고 있는가, 누가 더 베푸는가, 관계 속에서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균형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 위에서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지위나 재산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관계는 결국 균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의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자 어깨가 올라가고 말이 단정적이며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줄어듭니다. 자신의 기준만을 앞세우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와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상대를 낮게 보는 시선이 담겨 있으며 그러한 시선은 결코 오래 숨겨지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언변보다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본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도 편안히 앉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존경받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잠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려울 때의 태도보다는 오히려 잘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겸손함을 주지만 성공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권력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외적인 힘보다 내면의 중심이 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역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우위에 있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말의 높이는 어땠는지, 상대가 느꼈을 감정은 따뜻함이었는지, 아니면 숨막히는 위압감이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삶의 지혜는 바로 그런 순간을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결국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드러납니다. 그 자리가 크든 작든 그 순간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남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입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관계에 대한 무게를 드러냅니다. 지켜지지 않는 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반복되는 행동은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약속은 말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잊힐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관계의 인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로 마음을 표현하지만 약속을 통해 관계를 지켜나갑니다. 밥 한번 먹자.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꼭 봬요. 이러한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사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 형식으로 끝날 때 관계는 점차 희미해집니다. 말은 많았지만 행동이 없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처음에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경우 그 태도는 결국 습관이 되며 상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중년이 되면 관계의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겉으로 웃는 싸이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오래 남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나 도움 없이도 약속을 성실히 지킨다는 단순한 행위는 관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는 메시지는 한 번 들었을 때는 서운함으로 남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조용한 이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깊이 있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깊이는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진심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지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은 많지 않지만 약속은 꼭 지켜요. 그 약속이 밥 한 끼든 산책이든 늘 변함없어요. 이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삶의 태도이며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약속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상은 대부분 작고 사소한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만남, 가벼운 대화, 짧은 시간 속에 담긴 진심이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바쁘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부족한 시간.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의 약속은 지킵니다. 이는 결국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말로 대했는가 보다 그 사람은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되돌아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더 분명히 보입니다. 늘 나를 기다리게 했던 사람, 자주 약속을 취소했던 사람, 먼저 연락한 적이 없던 사람과의 관계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내 무심함이 누군가에게는 실망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약속은 관계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 모습이 흐릿하다면 관계 또한 희미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약속을 한 번 어겼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한 번의 어김을 마음 깊이 기억합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존재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 느낌은 명확한 이유 없이 몸으로 먼저 인식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서서히 문을 닫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감동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켜주는 신뢰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은 대개 큰 사건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는 작은 약속의 반복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무게 있는 행동보다 꾸준한 실천을 보여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성공 앞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그 사람의 그릇과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비교하는 태도는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의 성공 소식을 접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의 승진, 지인의 사업 성공, 자녀의 진학 소식처럼 기쁜 일들이 전해질 때 마음 깊이 기뻐해야 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잘 되게 만든 걸까? 이러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남의 성공 앞에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지, 그 웃음이 억지나 형식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표정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기쁨 속에 숨은 의심이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운이 좋았던 거겠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와 같은 말로 상대의 성과를 축소하거나 해석하려 들지는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기쁨 앞에서 자신의 본심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비교의식이 클수록 남의 성공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투, 표정, 행동의 미세한 부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타인의 성공에 대한 왜곡된 반응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이후 연락을 끊거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피곤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설명하거나 변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공한 사람의 과거를 들추거나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었어라는 말로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시기와 불편함이 담겨 있습니다. 시기와 축하는 입술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달되는 에너지는 전혀 다릅니다. 진심 어린 축하는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반면 시기는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불편해하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반복되면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남의 성취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정되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비교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취가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이러한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질투인지, 좌절인지, 혹은 위기감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타인의 빛이 내게 그림자가 아닌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앞서가고 누군가는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머물며 또 누군가는 반복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인생은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내 걸음은 흔들리고 결국 나의 길을 잃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취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동기를 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성공은 부러움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전환됩니다.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은 누구와도 오래도록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축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비슷한 처지에서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위치를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을 때 더욱 깊고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내 마음을 흔들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정리하고 마주한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상처는 대부분 우리가 외면했던 작은 징후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었던 모습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순간은 상대가 갑작스럽게 달라졌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천천히 떠올려 보면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외면했을 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무심한 말투,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실언, 가볍게 여겼던 약속, 타인을 깎아내리듯 말하던 습관,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작은 경고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그리고 그 사소함을 관대함이라는 이름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관대함이 반복되면 결국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중년이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 단번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작은 무시와 단절, 이기심의 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하며 넘어갔고 그 무시가 쌓여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중간에 끊기 일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그래요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성공 앞에서 늘 비아냥거립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반복되던 작은 불편함은 모두 경고였습니다. 그런 경고를 우리는 왜 외면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대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계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인내와 이해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한쪽이 계속 참고 맞춰가는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한 관계가 아니며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쪽은 늘 참고 있던 사람입니다. 중년이 되면 더 이상 감정과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대했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허용했던 나의 태도 또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때 불편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왜 감정을 억누르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보호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허용하지 않을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경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완벽함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 이후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가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은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피하려면
처음 느꼈던 이상한 기운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감각은 결코 거짓되지 않으며 내면에서 보내는 정확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모습이 결국 가장 진실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 같은 패턴의 상처에 계속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작은 징후를 더욱 민감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관계의 균열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조용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감각, 그것이 바로 중년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틈에서 드러납니다. 그 작은 단서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는 스스로를 지키는 인생의 첫걸음이 됩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배움입니다. 그 배움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부딪히고 속고 아픔을 겪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몸으로 익혀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말은 얼마든지 좋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짜 얼굴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 아주 작은 틈에서 드러납니다. 말끝에 무심히 흘러나온 한마디, 사소한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달라지는 태도, 반복되는 약속의 무시, 타인의 성공 앞에서 나타나는 시선.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서들은 처음부터 있었음을. 다만 보고도 넘겼고 느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때로 외면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설마 괜찮겠지. 이번만 그랬던 거겠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상처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허용했던 것들이 결국은 가장 깊은 후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제는 작은 단서들을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 누군가를 가까이 두기 전에 그 사람이 자주 보이는 말투, 표정, 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나에게 남긴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감정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이미 내면에서 보내온 위험 신호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내 감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을 무시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더 이상은 사람을 시험 삼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오래 머물 사람, 내 마음을 존중해 줄 사람, 그런 사람만을 곁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큰 사건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일상 속 태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스타일이 아니라 그 스타일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야 하며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의 결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상처는 줄어들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며 삶은 조금 더 깊이를 갖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내 삶을 지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후회와 실망, 자책의 경험을 딛고 서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이나 태도에 휘둘리며 지낼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관계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선택은 내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기초가 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비로소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의 상처가 반복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작은 징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균열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며 그 조용함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바로 중년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스쳐갔던 관계의 단서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작은 말투 하나에서 사람의 본 모습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당시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단서의 의미를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그런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 깊은 공감이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관계의 상처 대신 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